태풍이 일본을 돕다. 태풍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모로 일본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저지했던 것도 두 차례의 태풍이었는데 일본과 서유럽의 만남을 주선해준 것도 바로 태풍이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16세기 들어 포르투갈은 바스코 다 가마가 닦아놓은 바닷길을 통해 인도에서 향신료를 얻게 되고 이를 유럽에 팔면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남긴다. 이후 포르투갈 상선들은 인도를 넘어 동남아시아, 중국 연안까지 진출하는데 이때 포르투갈이 대중국 교역 거점으로 만들었던 곳이 바로 마카오였다. 당시 포르투갈은 마카오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 중국 관리에게 매년 막대한 뇌물을 뿌리고 있었다. 포르투갈 상인,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43년 한 포르투갈 상선이 마카오를 가려다가 남중국해 일대에서 태풍을 만난다. 그런데 8월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태풍은 보통 편서풍의 영향으로 빠르게 북동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니 태풍의 피해를 받게 된 선박은 경랑을 이기지 못해 침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된다면 을의 일본 해안으로 표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포르투갈 선박은 일본 규슈 남단 가고시마 일대에 표착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동아시아 역사를 뒤바꾸는 사건이 된다. 우리 역사에도 이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데 그 분기점이 생긴 계기가 바로 포르투갈과 일본의 교류에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던 것일까? 당시 표류한 포르투갈 선원들은 감사의 선물로 조총 2자루를 건네주었다. 사실은 거액의 돈을 주고 영주에게 팔았다. 또 일본에게 마카오라는 교역 거점의 위치를 알려주게 된다. 일본 상인, 정말로 우리가 명나라에 갈 수 있어? 명나라에선 10년에 한 번씩만 오라고 했는데. 포르투갈 상인, 그렇대도 거기 관리에게 뇌물만 먹이면 됨. 알았어, 나도 앞으로 마카오로 가겠어. 거기서 자주 보자고. 화산과 지진이 일본을 돕다. 사실 포르투갈이 일본을 꼬드겼던 것은 일본의 풍부한 은을 보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상인, 헐, 이놈들 은 많네? 당시 일본에서 포르투갈 상인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일본이 자랑하는 도자기, 칠기도 사실 임진왜란 이후 포로로 잡아간 조선 도공을 통해 기술이 향상되면서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지. 이전에는 유럽에 팔만한 마땅한 상품이 없었다. 때문에 일본에 은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서양 세계와 친해지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본에 풍부했던 은이나 구리는 모두 화산지대인 신기조산지대에서 많이 출토되는 광석들이다. 이것이 전통시대 일본의 은과 구리가 풍부했던 이유이다. 따라서 화산과 지진은 일본이란 나라에게 소중한 은과 동을 선물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은을 들고 마카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지닌 중국산 비단과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명나라는 종래 현물로 납부하던 조세를 모두 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일조편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은의 수요가 엄청 높았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은 중국인들과 거래하자면 은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 포르투갈 출신 용병이 포함된 것도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